어, 이교세 한국식 읽기 198번은 폭탄 마니아입니다. 변선우 시인의 폭탄 마니아인데 이 폭탄 마니아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근대 시대의 정상이죠. 그죠? 그 근대 시대의 증상을 그러니까 이 비세계의 증상이죠. 그죠? 그래서 폭탄이 이제 일종의 근대의 상징인데요. 그래서 설명이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그 근대 시대 상징인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폭탄을 중심으로 피가 돈다. 피가 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성이죠. 그러니까 폭탄, 그 육체성, 그지? 물질성, 그지? 피가 돈다는 건 폭탄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죠? 폭탄을 중심으로 피가 돈다는 거는 폭탄의 육체성, 물질성을 말하고 이는 음, 폭탄 중심의 근대 음, 시대를 근대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근대 세계를 설명하는 상징으로 폭탄을 썼어요. 정확히는 피가 뭉쳐 폭탄이 되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 근대 시대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폭탄이란 단어는 뭐냐면 폭탄이란 단어는 왜 폭탄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근대 이념의 핵심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 이분법 논리죠. 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거죠. TF 논리학 좀 해보면 알 거예요. 트루 폴스 그죠? 어. 그러니까 근대 이념의 핵심은 이분법 논리예요. 이분법 논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대 시대의 근대 세계의 작동 원리는 뭐예요? 그러면 원리는 경쟁이죠. 그지? 그래서 적자 생존의 경쟁. 응?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기고 지는 거니까. 그지? 작동 원리는 그지? 적자 생존의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이죠. 응? 전투. 그죠? 그러니까 이 전투 이거의 상징이 뭐예요? 당연히 폭탄이죠. 응? 인 폭탄. 그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피가 뭉쳐 폭탄이 되고 이 말이 정확하죠. 즉 다시 말해서 삶의 현실이 그죠? 정확히는 피가 뭉쳐 폭탄이 되고는 폭탄이 삶의 현실이 피는 사람들의 피죠. 그 피와 땀과 노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피와 땀과 눈물로 노력해서 어, 그 결과물 어, 만든 어, 생산한 그 결과물은 결국 뭐가 돼요? 폭탄이 되고. 응? 그지? 그리고 그 폭탄이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순환을 겪으면서 그 운동하면서 그래서 운동하여죠. 폭탄이 운동하며 뭐가 되냐면 폭탄하며 운동하며 근대 세계의 사람들이 음,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거지. 그게 하여 한다는 거. 즉 피가 순환하게 돌게 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경제에서 순환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제가 왜 경제 개념이 근대 경제학의 핵심 목표는 뭐예요? 돈은 똑같은데 뭐예요? 자본의 순환을 원활하게 음, 빨리 하려는 것이란 말이죠. 응? 그 순환이란 말이에요. 그죠? 피해 순환이죠. 즉 피해 순환으로 상징됐는데 즉 돈의 순환인데 왜냐하면 왜냐하면 돈을 갖고만 있어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응? 가지고 있으면 그죠? 100만 원이지만 그죠? 하지만 그게 10명을 거치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한 사람한테 100만 원이니까 의 가치를 성취한다. 그러니까 순환, 그죠?
피가 순환한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죠. 그래서 정확히 피가 뭉쳐서 폭탄이 되고 폭탄이 운동하며 피를 순환한다 그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폭탄은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어 종교가 되고 그러니까 폭탄은 뭐냐면 종교라는 건 뭐냐면 맹목적으로 믿어야 돼. 그죠? 맹목적으로 어, 신앙을. 응?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 삶의 길의 다른 방법이 없어서 폭탄을 그대로 신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맹종의 대상이 된다. 그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지? 맹종.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 맹종의 대상, 우리는 안 그래.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 제도가 뭐예요? 대통령이 되면 짱이잖아.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래갖고 뭐, 그지?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렇단 말이죠. 그죠? 우회 민주주의 대통령 제도처럼, 응? 대통령 중심 제도처럼. 응? 대통령만 있어요? 회장님, 사장님,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대 제도의 근대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근대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짧은 걸로 모아놓은 거예요. 뭐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폭탄이 터지면 이때 폭탄은 그러니까 폭탄의 이중성이죠. 여기서 누군가의 폭탄이 터지면 그를 애도하는 이유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때는 폭탄이 앞에서는 지금까지 폭탄은 예를 들면 상징이나 이미지, 그지? 그러니까 근대나 근대 이념이나 그지? 근대 투쟁, 응? 근대적인 투쟁의 상징이나 이미지로 사용되었다면 사실은 모두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럴까 치열한 경쟁이니까 그지? 적자생존의 전쟁 등으로도 확산되는 지금 그러고 있죠. 전 세계에서 확산되는 확산되는 경쟁 그지? 투쟁의 음, 실질적인 도구 힘으로 그지? 음, 다른 의미로 즉 진짜 폭탄으로 어, 발현하기도 또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처럼 경제적인 게 많겠죠. 그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물론 이념적인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응? 또는 뭐예요? 경제적인 또는 경쟁적인 그지? 적자생존의 경쟁적이죠. 누구랑 그래요? 유럽 EU라 그랬죠? EU 그지? 유럽 연합 아이, 응? 쟤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했어요? EU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침략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럽 연합 EU하고 응? EU 편이 되니까 우크라이나가 그죠? EU 편이 되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아, 나 우리 경제에 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푸틴이 공격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진짜 폭탄이 터지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상태가 좋을 때는 안 터지지만 나쁜 데는 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폭탄이 터진단 말이죠. 이렇게 전쟁이 난 것처럼. 그러면 애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죽을 이유가 없이 죽었잖아. 그지? 그 사람은 그냥 도구여서 그지? 근데 도구로 어, 사용되었던 어, 근대 국가의 응? 군인, 어, 군인은 기관인들이 폭탄에 희생되는 응? 그 죽음에 애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이 죽는 경우가 많죠.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이나 그 러시아 군인들이 응?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도를 저 폭탄이 터지면 애도를 하는 그 국민들을 애도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뭐를 애도하는 거예요? 이 폭탄을 애도하는 건지도 모른단 말이죠. 거꾸로. 그래서 정확히는 폭탄을 애도하는 이유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그르를 그를 여기서 그르는 응? 정확히는 폭탄을 애도하는 이유라는 그 다음 구절에서 그지? 근대 국가의 구성원을 애도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라기보다 어? 폭탄 자체를 애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된다는 거.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왜 그러냐? 왜 갑자기 폭탄을 애도할까요? 폭탄이 뭐의 상징이었어요? 폭탄이 폭탄이 그 근대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그렇지? 근대 이념의 상징과 이미지였던 폭탄을 애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비세계를 이 변선우 시인 비세계 비세계 그지? 즉 지금의 근대 세계가 필연코 어, 구멍이 나서 무너져 버리는 연어져가는 어, 탈근 대로의 시대로의 전환 과정임을 어? 알고 있기에 응? 변선우 시인의 눈에는 응? 뭐가 보이는 거예요? 폭탄을 해도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 세계의 그지? 이 세계의 구성원들이 어, 폭탄, 실제 폭탄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애도한다기보다 근대의 즉 상징으로서의 폭탄의 폭탄 시대의 종말을 애도하는 것으로 애도하는 것도 보인다. 어? 그래서 여기 앞에가 누군가의 폭탄이 터지면 그를 애도하는 이유이다. 이럴 때 폭탄은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면 누가 애도를 해야 되죠.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는 폭탄을 애도하는 이유라고 말한 이유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근대라는 시대의 그 폭탄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진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고 들어야 할 폭탄이 사라진 세계. 이게 뭐예요? 비세계죠. 그죠? 비세계. 비세계는 감히 상상하기도 두려워진다. 시의 제목이 뭐냐면 폭탄 마니아예요. 그치? 폭탄 마니아. 그러니까 폭탄 마니아의 눈으로 보면, 그치? 폭탄 마니아 눈으로 보면, 그치? 근대, 근대 국가 등 근대 공동체를 어, 유지하게 했던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분법적 대립, 응? 을 상징하는 폭탄이 상징하는 거죠. 유지하게 했던 폭탄이 상징하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적 대립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써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게 근대 국가가 전성기에는 근대 이념의 근대 사상의 전성기 동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섬기고 두려워할 폭탄이 이었단 말이죠. 그지? 근데 이게 섬기고 두려워할 폭탄이었는데 이제 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요거 있었어요. 요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음, 한국 대통령이 의, 친이 쿠데타 쿠데타 어, 선언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선가 그런 말을 했는데 쿠데타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엄근진이죠.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어, 군대까지 동원 군대까지 총을 든 군대까지 동원한 사태 앞에서 응?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 웃음 거죠. 응? 조롱하고 라떼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등 그치? 무한해요. 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죠? 섬기고 두려워하지 않죠. 응?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조롱하고 비워서 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치? 탈근대적인 현실 이 응? 진행되면서 폭탄 마니아 그 근대 고수주의 잘하면 이 현실의 현실이 상상하기도 두려워할 만큼의 정말 상황. 그래서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디스토피아 상황이 일단 응? 그래서 저기 뭐야 사람들이요 이 대통령의 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폭탄 마니아들도 있고 그 근대로의 대통령의 그 권위가 무시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역사의 진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섬기고 두려워할 폭탄이 사라진 세계가 감히 상상하기도 두려워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역사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뭘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근대에서 살근대로 혁명적 시대 전환의 상황이다는 거예요. 응? 그러다는 것을 근대를 근대 이념을 집착하는 그지? 근대 이념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대 이념에 집착하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집착하는 소위 폭탄 마니아의 시선으로 어, 설명하고 있다. 1일 문단이요. 이 문단을 보면 어느 날 소녀는 이거 보시면 이제 폭탄이 왜 무의미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폭탄이 왜 힘이 없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한 소녀는 입속으로 손과 팔을 밀어넣어 폭탄을 주무른다. 간지러웠기 때문일까? 마사지 효과가 있는 것이다. 손과 팔은 이윽고 축축해지지만 폭탄은 너무도 물렁해진다. 인간은 소년을 보고 물렁해지면 폭탄이 물렁해지면 더 이상 없을 거리라고 추론해낸다. 소년은 역사책에 세계사에 기록되고 폭탄 마사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폭탄 마사지는 구전되고 전수되기에 이르른다. 이게 놀라운 게요. 시인 상상력이 변 선우 시인의 상상력이 시적 상상력이 놀라운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어, 발간 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응? 그런데 이 폭탄 마니아들이 응? 디스토피아 종말 세상이죠. 피아 근대 종말을 상상하기도 두려워하지만 근대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응? 의 권위가 어? 어, 물렁해지는 너무도 물렁해지는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변선호 씨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사태, 폭탄이 너무 물렁물렁해진 사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요, 이 한국의 이 사태를 보고 어, 한국 대통령의 우스운 조치들에 관한 한국이나 세계의 언론이 어,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어, 묘사하거나 판단하는 어조를 보고, 응? 그죠? 이게 우스꽝스러운 우스꽝스러운 근대 건의의 몰락 상황인데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응? 근대 언론이나 근대 지식인 사회가 응? 밝은대 시대로의 전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선우 시인은 그지? 그런데 변선우 시인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훨씬 전인데도 임에도 이미 예상하고 있는 듯 한 듯, 그지? 너무도 어, 물렁해지는 그래서 근대 이념을 고수하려는 북한 마니아 같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하는 사태, 그지? 그러니까 폭탄이 예, 어, 더 이상 더는 터질 수 없는 게 당연하게 반 일이라는 걸 이미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걸 이번에 읽으면서 그랬어요. 와, 이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하니까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입속으로 손과 발을 넣어 폭탄을 마사지하기 시작한다. 왜 입속으로 손과 발을 넣어서 폭탄 마사지를 하기 시작하냐면 근대인들이니까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이 근대 교육 등을 통해 응? 전수받은 응? 근대 이념의 어, 틀을 벗어나야 하는 어, 팔근대 시대라는 이 도래를 철저히 인식하게 되면서 어, 근대적인 사고 체계를 어, 대체해야 하니까, 그지? 이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자기소개도 있단 말이죠. 폭탄이 외부에만 있던 게 아니었죠. 이 시대 전체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입속으로 손발 넣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밤에도 하는 거죠. 그것들이 귀찮은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가 생기는 거예요. 전문가가 새로운 전문가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지금은 변선호 씨나 필자처럼 아주 소수의 어, 예술가들이 근대 종말과 근대
예, 사상의 패러다임의 도래를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대중화 될 텐데, 그지? 결국엔 대중화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중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우리 소수가 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상식이 될 거라. 예? 대중화되고 상식이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문가가 생기겠죠? 그래서 귀찮은 사람들, 아, 이거 내가 왜 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마사지 해달라고 그러겠죠? 그죠? 안마사한테 세다가듯이 손과 발 혹은 발과 다리를 통해 해소한다는 것. 폭탄은 어떻게 했어요? 한없이 유연해지고 폭탄은 만만해지는 거죠. 그 애도할 필요가 없죠, 이제. 폭탄은 더 이상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죠. 폭탄의 시대는 끝나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헌신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게 변선의 시인의 강점인데 이렇게 돼서 근대의 종말을 말하는 시로 어, 그치는 게 아니라 변선의 시인은 비세계 즉 팔근대 이후 새로운 세계의 어, 현실 이게 무엇인지 재건축하려고 그런데 자신의 지적 상상력에 힘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주목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 그냥 디스토피아 얘기는 많죠. 지금 근대 망했어. 뭐 그러고 시해 말고 공포 영화 같은데 무지 많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공포 영화 어, 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에서 자주 만나요. 그런 거 많이 만나잖아요. 디스토피아 지금 세상 망했어 뭐 어쩌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보통 거기서 많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변선우 씨는 아니에요. 변선우 씨는 비세계 즉 탈군대 이후의 새로운 세계가 뭐냐 하는 걸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이 하나 있어요. 이 마지막 문단은 쉽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새로운 세계의 현실이 어떤 거고 어떻게 재건축해야 되는지 그치? 재건축하려는데 이 시적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참신한 어? 그래서 주목해야 할 만한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신할 대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탄을 그러니까 폭탄을 숭배하던 마니아들의 어, 당혹스러움이 문제라기보다 어? 헌신할 대상이 예, 없어졌으며 그걸 대체할 새로운 헌신의 대상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종교가 어? 종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폭탄은 더 이상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한 세대가 끝났다. 그지? 그러니까 폭탄은 더 이상 종교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이 라는 선언이 승리의 선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승리의 선언이라고 평화의 선언이라고 폭탄이 아니었으니까 응? 그러니까 전쟁과 반대니까 평화의 선언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게 변선우 시인의
발견입니다. 즉, 사람이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응? 그래서 진짜 성공과 진짜 행복의 길을 찾으려면 종교, 나는 제도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영성, 그치? 영성의 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종교가 없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좀 쉽게 말해볼까요? 종교가 없어졌다고 해서 응? 종교를 배척한다고 해서 어? 숭배를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그지? 공산주의. 공산주의 종교 싫어하죠. 종교 배척하죠. 체제가 그지?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잖아요. 북한도 그 김씨 가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숭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종교를 없애는 공산주의라고 그래서 숭배할 게 없고 그럼 다 평화롭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즉,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음, 육체를 위한 육체의 욕구를 위한 충족하는 물질적 어? 육체의 욕구를 충족하는 물질적 혜택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삶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이걸 좀 더 어렵게 말하면 그러니까 빨근대 시대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과업은 새로운 영성사상 을 찾는 일이 됩니다. 그지? 헌신한 대상을 상실한 인간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대를 끝났다고 그래서 근대에서 승리했다고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지? 종교가 없어졌다고 해서 응? 그래서 종교를 배척한데 숭배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새로운 영성 사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길에서 시적 상상력이 큰 힘을 발휘해야 그리고 이런 시인의 사명을 변선우 시인이 자각하고 있는 듯. 그래서 마지막 연을 현실할 대상을 상실한 인간들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헌신한 대상을 상실한 인간들이 왜 문제냐면 이 상실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폭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 인간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에도 세계에도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핵전쟁의 위협의 속에서 살면서도 다 잊고 있는 듯 살아가는 이유. 지금 우리 핵전쟁 속에서 산단 말이죠. 이걸 철학적으로 얘기해보면요.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그러니까 실존주의, 도스토옙스키 악령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신이 없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런 말에 예, 대처할 어, 예를 들어 까미의 이방인의 주인공이 예? 어떻게 하냐면
까메 이방인의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햇빛이 세다고, 어? 해가 세다고 사람을 죽여요. 아무런, 그러니까 이 말 똑같은 똑같은 거야. 까메 이방인의 주인공이 별거 아닌 이유로 당당하게 살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죠? 신이 없다면 무서워할 게 없잖아요. 그지? 뭐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지?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실존주의는 신 없는 성도, 신이 없는데도 성스러운 덕, 어? 성도를 찾으려 하지만 지금까지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종말이 온다고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엄청난 기후재앙의 음, 너무나도 명백한 미래임에도 누구도 나서서 대처하려고 하지 않고 영화 돈 룩업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돈 룩업에서처럼 번호이 뭐냐면 어, 혹성이 해성이 지구를 덮쳐서 지구 멸망이 되는데 응? 지구 멸망 앞에서도 지도자가 하늘을 보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 같아. 지금 그래요. 그지? 폭탄을 감당할 수 있는 터질 건 마찬가지 터질 텐데. 그치? 그래서 그래요. 이따금 물렁하고 유연해진 폭탄에서도 피가 새는 거죠. 근데 폭탄은 폭탄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폭탄이 아닌 건 아니죠. 그지? 그러니까 폭탄이, 폭탄이 아닌 건 아닌데도. 그러니까, 응, 사람의 희생을 잊을만 하면 요구하는데도. 이것도 심하죠. 왜냐하면, 그지? 이것도 심한 게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헛되이 매일 죽어가는데 거의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렇지? 폭탄 때문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그 뉴스에 난단 말이야. 그거 뭘 보는가? 그냥 뉴스로 보는 거야, 뉴스로. 거기 사람이 죽는데. 그죠? 그럼 피가 새서 그게 바로 우리 옆이면 그때라야 착각처럼 두려워하는 거죠. 왜 착각처럼 두려워하냐면, 아이, 그래. 잠깐 그런 일이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해 있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야. 왜? 생활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믿으면. 어? 폭탄이 터져 나온 게 아니라, 폭탄이 아니라, 우연한 실수로. 어? 생활의 무슨 오해, 생활의 잘못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고하고 새로운 세상을 길을 찾아가는 게 가야 되는 인물 가진 게 시인이라는 거죠. 그 예언자 같은 느낌이 들죠. 그 예언자 시인, 그죠? 폭탄 마니아라는 말은 음, 예언자 시인의 말이었어요. 그죠? 폭탄 마니아의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폭탄 마니아의 말을 겉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은 예언자 시인의 말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폭탄 마니아 변선우 1. 폭탄을 중심으로 피가 돈다.
정확히는 피가 뭉쳐 폭탄이 되고 폭탄이 운동하면 피를 순환한다. 그래서 폭탄은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어 종교가 되고 맹종의 대상이 된다. 누군가의 폭탄이 터지면 그를 애도하는 이유이다. 정확히는 폭탄을 애도하는 이유. 섬기고 두려워할 폭탄이 사라진 세계는 감히 상상하기도 두려워진다. 2. 어느 날 한 소녀는 입속으로 손과 팔을 밀어넣어 폭탄을 주무른다. 간지러웠기 때문일까? 마사지 효과가 있는 것이다. 손과 팔은 이윽고 축축해지지만 폭탄은 너무나 물렁해진다. 인간들은 소년을 보고 물렁해지면 더 이상 터질 수 없으리라고 추론해낸다. 소년은 역사책에 기록되고 폭탄 마사지는 구전되고 전수되기에 이른다. 인간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입속으로 손과 팔을 넣어 폭탄을 마사지하기 시작한다. 자기 전, 밤에도 한다. 그것이 귀찮은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그의 손과 팔을 혹은 발과 다리를 통해 해소한다. 폭탄은 한없이 유연해지고 그래서 폭탄은 만만해진다. 애도는 힘을 잃는다. 폭탄은 더 이상 종교가 될 수 없다. 헌신할 대상을 상실한 인간들, 정확히는 폭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 인간들은 무엇에도, 세계에도 연연하지 않게 된다. 이따가 물렁해지고 유연해진 폭탄에서 피가 새면 그때라야 착각처럼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내 있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 생활이 터져 나오기도 하는 것이라고 믿으며.